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대한강통신이 장중한 때 14%대까지 급등하면서 다시 이 만원대를 회복했지만 이 5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댓글과 문자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았던 분들이 자, 지금 요 2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혹시 지금도 2만원대에 보유하고 계시면서 손실률이 자, 40% 이상이신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이 급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자,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 뭐 지분 공시 떴다라고 좀 강하게 적어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요 대표이사의 지분 공시, TF 인더스트리의 지분 공시, 그리고 이 대표이사 특수 관계인의 지분 변동 공시까지 자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 그리고 요 5월 22일에도 관련 공시가 이어졌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대표이사와 지금 이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급락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질문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 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특히 지금 요 투신 같은 경우도요. 지금 6월 12일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85만 3천주. 자, 아직 이 모두 정리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다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팔았다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 매수와 비중 조절을 반복하는데도 주가는 왜 계속 흔들리는 걸까요?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또 하나 비교해 볼게. 지금 이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 자, 엔비디아 젠슨항의 투자 이슈 이후에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요 200달러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훨씬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대한강통신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 모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 최근 3월 23일부터 약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1,500원까지 시세를 만들었던 자금. 자, 도대체 그 자금은 누구였는지. 자, 왜 지금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자, 요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다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 요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 요 댓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제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는 자, 요 동행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했는데 자, 그래서 대한강통신이 급락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먼저 최근에 나와줬던 지금 이 서른석의 이 자, 공시입니다. 대표이사 서른석 씨가요.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908원에 자, 약 얼마? 자, 35만 7천 주를 장내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공시만 보면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가 지분을 줄였으니까 악재 아니냐.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숫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율이요. 자, 6.1%에서 5.8%로 줄어든 거죠. 자, 즉 일부 지분을 정리한 것이지 경영권을 아예 내려놓거나 회사를 떠나는 수준의 매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공시 자체가 정말로 큰 악재였다면은 자, 7월 14일에 이 공시가 나온 직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쭉 하락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실제 흐름은 중간에 반등이 나와줬어요. 즉 공시 하나만으로 최근 주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보다 먼저 한 가지를 볼 게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거래량은 이 세력들의
흔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요. 자, 이 거래량이 매집인지 아니면 분산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거래량인지 빠져나가는 거래량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지금의 위치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이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 조정으로 하락은 했지만 대한강통신과의 이 낙폭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주가가 빠졌다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량이 나왔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구간은요, 자금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을 보면서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7월 3일자에 나와줬던 자 바로 뭡니까? 지금 요 TF 인더스트리의 공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세요. 7월 3일 이 공시는요 대표이사의 동생인 설윤성 씨의 지분 매각 내용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얼마입니까? 쭉 보시면 13,143원에 자 66만 4천 주를 장내에서 매도했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표이사의 동생까지 지분을 파는 거면 진짜 악재 아닙니까?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요 TF5 인더스트리에 자 요 공시까지 나오니까 더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 이 TF5 인더스트리 자 요 대표이사와 그리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바로 ETF5 인더스트리죠. 자, 즉 최대 주주 측의 법인인 셈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요 15,000원대와 그리고 14,000원, 14,000원. 자, 여기에서 지금 지분을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오자 최대 주주가 더 털고 나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나온 그 공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5월 22일째 여러분들 지금 이 설윤성과 그리고 TF4 인더스트리가 지금 이 지분을 장내에 매도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공개가 됐던 거예요. 5월 22일자에. 실제로 이 공시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6월 24일에서 7월 23일부터 자, 요 장내 매도 방식으로 약 179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이 주가 상황에 따라서 매도 수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공시했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까? 공시 목적에 여러분들 거래 목적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규 투자 뭐예요? 공장 증설과 원재료 확보. 자, 그리고 차입금 상환입니다. 결국 사업 확대와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자금이 필요하면은요, 이 유상증자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대한강통신은 주주들에게 이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대신 최대 주주 측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좀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함께 줄이겠다고 밝혔죠. 자, 과거 대한강통신 역시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만큼 재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아니 TF 인더스트리와 설윤성이 지분을 팔았으니 악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악재였다면은요, 이미 이 5월 22일자의 공시가 나온 직후부터 자,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어야 된다. 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실제 흐름을 보면은요, 공시 이후에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공시 하나만으로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목에는 이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고 그 흔적은 결국 거래량에 남습니다. 잠잠했던 이 주가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요, 반드시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우리기술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기술도요, 전환사채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자금이 이 주가의 일정 구간 이상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관리했고요. 일정 구간 얼마? 자, 10,000원이었죠. 자,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게 흔들다가 7,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준 뒤에 자, 그 이후에 다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이 패턴이 반복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 요 대한강통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과거 우리기술에서 나타났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약 3개월 전에 제가 이 대한강통신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기술에서 움직였던 자, 요 자금이 대한강통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이 3월 달 경이었는데 대한강통신을 움직이는 세력이 우리기술 세력이라고요? 자, 이런 댓글들이
매물들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인다면 3만 원 부근에서 이 주가 관리가 이제 달라질 것이고 그 이후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후 흐름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 대표이사의 지분 공시 하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강통신의 여러분들 3,000원대부터 끌어올린 자금 역시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흐름과 연결해서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요 자료집에서도 같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4월 말 영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뭡니까? 3월 19일 이 사업보고서 내용이었어요. 대한강통신 3월 19일자에 나와줬던 지금 이 사업보고서 내용에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증권 발행 자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자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죠? 부채 상환과 관련된 공시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런지 사업보고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YKTH 제1차 회사채가 지난해 자 지금 요 8월 29일에 발행이 됐어요. 즉 과거처럼 전환사채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구조였던 거예요. 제가 4월 말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따로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지금 요 회사채 이 만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5월 22일 날 이 공시가 나온 거죠. 자 공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 자 사용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 목적이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이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이 자금도 함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를 단순히 악재로 보진 않아요. 오히려 과거 우리 기술에서 전환사채 자금이 움직였던 흐름과 연결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일정 부분 상환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주가 관리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지금도 다시 급등 일정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자, 이유는 아직 남아있어요. 자, 뭐죠, 여러분들? 자, 바로 지금 이제 내년에 27년도 8월 29일 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일정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한강통신이 지금 요 우리 기술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여러분들 3월 23일자에 나와줬던 지금 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요. 자, 이 사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자, 요 3월 25일 전환사채 자, 요 16회차에 이 전환사채 관련된 지분 정리 과정이 나타났거든요. 남아있던 물량을 지금 요 회사 측에 넘기면서 어떻게 했다? 소각을 했어요. 정리했고 이후에 전자공시상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당시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자금이 사실상 역할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3월 23일 그 이후에 자, 이 자금이 어디로? 자, 이 대한강통신으로 이동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도요. 우리 기술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도 이거예요. 부채를 상환받거나 보유 지분을 정리하는 이 첫 번째 신호가 나오면 자금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 기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먼저 나타나고 지금 이 대한강통신에서도 그와 유사한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술에서 지금 6월 18일자 삼성자산 운용에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월 18일자 지분 매각 이슈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이 지분을 지금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고 언제 비중을 줄였고 다시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 지금
지금 이 수급 역시 여러분들 아까 이 투신이 6월 12일자에 89만 주 자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이 매도 이후에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시 매수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어떻게 됐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자, 6월 12일자 얘도 보면 어떻습니까? 138만 주가 들어왔고, 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한 차례 물량을 정리한 뒤에 다시 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비중만 조절했어요. 지금 이 두 종목 모두 이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간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면서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외국인이 샀다, 투신이 들어왔다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결국 그 자금이 어떠한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일정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면 대한강통신이 왜 급등했고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 상장된 이 마벨 테크놀로지처럼 시장 조정에 따라 일정 부분 하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강통신은요, 그보다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지분 공시 하나만으로 빠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술에서부터 이어진 그 자금의 이동, 자, 그리고 지분 적립 과정, 자, 투신과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 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요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래야 왜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 자, 그리고 다음 움직임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만큼은요, 자, 단순히 이 주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움직이는 일정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강통신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 당장에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락했으니까 싸 보인다,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해야겠다,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가격보다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한강통신에는요, 앞으로 주가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지금 요 두 차례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면 주가가 오를 때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흔들릴 때 손절하는 과정만 반복할 수 있어요. 이번만큼은 주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움직이는 일정 위에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 대한강통신에 남아있는 일정과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요 자금이 다음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새로운 종목을 자료에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리해둔 일정과 가격 조건을 확인한 뒤에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은요,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종목을 급하게 추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정을 먼저 통제하시고 일정과 타점을 먼저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뒀습니다. 010-8309-5578번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공유용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강통신 요 대응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자료니까요, 외부 공유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대한강통신을 설명하면서 왜 계속 우리 기술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한강통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기술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종목을 움직였던 이 자금의 패턴을 함께 봐야 현재 대한강통신의 흐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의 요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금이 대한강통신으로 이동을 했고, 자, 대한강통신의 주가를 일정 구간까지 끌어올린 뒤에 자, 부채를 상환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 관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와줬죠. 자, 잠잠했던 자, 요 주가에 거래량을 붙이면서 힘을 불어 넣어줬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만 원을 쉽게 넘기지 못하게 관리를 했죠. 자, 그리고 요 7천 원대까지 강하게 흔든 다음에 자, 다시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3만 원 부근까지 주가를 쭉 끌어올렸죠. 그리고 자신들의 일정이 마무리되자 주가 관리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제가 대한강통신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이 자금은요, 한 종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휴림 로봇에서도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했고, 자, 주가 상승 과정에서 큰 수익을 확보한 뒤에 1월 23일 전후로 지분을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로 요 자금이 이동을 했고, 우리 기술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자, 요 대한강통
대한항공통신으로 들어오는 그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휴림로봇, 우리기술, 대한항공통신. 자, 종목은 달라졌지만 주가에 힘을 붙이는 과정과 상승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유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차트 모양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언제 투자했고, 자, 그리고 언제 전환을 했고, 또 언제 부채를 상환받았고, 언제 지분을 정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세요.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는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정도인데 왜 대한항공통신만큼은 이렇게 크게 하락합니까? 자, 대한항공통신의 핵심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 광섬유, 광케이블, 자, 그리고 일관 생산 체제라는 사업 내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업황이나 재료가 나빠져서 하락했다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대표이사 TF 인더스트리의 지분 매각 공시만으로 이번 하락을 전부 설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TF 인더스트리 측이 확보한 자금의 사용 목적 뭐라고 했죠? 신규 투자와 공장 증사, 원재료 확보, 그리고 차입금 상환. 자, 주주들에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요구한 게 아니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투자 자금과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차입금을 상환받는 과정에서 기존 자금의 역할을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채 상환이 시작되면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자금이 대한항공통신에도 점차 이 출구를 준비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세력주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 대한항공통신에서 다시 급등 일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5월 15일 분기 보고서에 나온,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요 회사채 YKTH 제1차, 자, 요 회사채 3호, 자, 요 뭡니까? 회사채 일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들 역시 남아있는 일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락만 보고 겁내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남아있는 회사채 일정과 실제 자금의 움직임이 맞물리는 시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빠졌다고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또 이 공포에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지분 매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우리 기술에서부터 이어진 이 자금의 이동, 부채 상환 일정과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채 요 만기, 자, 그리고 거래량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상승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재료와 차트만 따라가셨던 분들은 급등할 때 사고 하락할 때 손절하면서, 자, 지금도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번만큼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대한항공통신이 언제 움직일지, 그리고 이들이 다음으로 어떠한 이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드시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에서 움직였던 자금이 다음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일정과 타점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셔야 돼요. 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010-8309-5578번으로 우리 대한항공통신의 대한, 자, 이렇게 두 글자, 자, 정확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자, 우리 주주님들 요 구독 버튼만큼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다시, 자,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자,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자, 구독을 눌러 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저 임선생이 끝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
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